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모트라인입니다. 아이오닉5 EV6 전기차가 진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 아이오닉5 그리고 EV6 계약해 놓으신 분들 뭐 어마어마해요. 지금 뭐 아이오닉5는 뭐 4만 대, EV6는 뭐 2만 대 이상이 사전 계약이 됐다, 뭐 이런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데, 자, 그런데 지금 그 계약자분들께서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많은 걱정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, 그리고 지금 이 틈을 타서 테슬라가 현대기아의 안방, 우리 한국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,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에 따라서 차를 어떻게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지, 이런 것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뭐 항상 그렇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 개인적인 의견. 자,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전기차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. 지금 뭐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,200만 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, 이 1,200만 원이 전부 다 서울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환경부,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주는 금액이 800만 원,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,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이기 때문에 합해서, 두 개를 합해서 1,2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따로 띄어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,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거, 그 800만 원을 주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총 7만 5천 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. 뭐 거기에 화물 전기차 2만 5천 대까지 하면 총 10만 대 국고보조금을 풀겠다, 이 예산이 확보됐다 라고 환경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. 이 7만 5천 대를 여러분들께서 다 구매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일반인들한테 이 7만 5천 대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다 뿌리는 게 아니라, 그 중에 우선순위 배정자 빼고, 그리고 법인 빼고, 기관 빼고 하면은 한 반 정도 남아요. 반 정도. 자,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금 얘기입니다. 그럼 이제 지자체 얘기로 넘어가서, 지자체는 지금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400만 원, 대당 4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지금 서울시가 일단 1차로 발표한 물량은 5천 대밖에 안 돼요.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 7만 5천 대 중에 반 정도, 뭐 한 3만 8천 대 정도가 되겠죠. 그 3만 8천 대에 대한 거는 일단 8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는 게 지금 확보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, 지자체에서 주는 거, 서울을 기준으로 400만 원을 받으려면 지자체에서는 또 지자체에서대로 자신들 나름대로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, 지금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를 해놓은 것들을 보면 환경부가 말하는 그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물량이다라고 말하는 그 약 3만 8천 대, 그거에 지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예산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. 물론 환경부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지자체들을 잘 설득하겠다. 잘 설득해서, 야,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3만 8천 대 뿌린다고 했으니까 너네도 이 정도 수준을 맞춰서 예산 편성해줘 라고 설득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, 이게 100% 되리라는 법은 지금 없는 거예요. 자, 다시 말해서 전체 국고보조금 자체도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물량은 3만 8천 대밖에 되지 않는데, 거기에 추가로 지자체들이 확보한 예산은 지금 그의 또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. 자, 이제 여기까지가 2021년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풀겠다, 전기차 보조금을 어떻게 주겠다라고 얘기한 걸 바탕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, 자,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. 테슬라가 이 현대기아의 앞마당이잖아요, 대한민국은. 앞마당에 완전 지금 젤을 뿌리고 있어요, 젤을.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살짝 좀 즐거운 젤을 뿌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자, 테슬라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?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정된 보조금이 있는데, 그리고 많이 넉넉하지도 않은 그런 보조금이 있는 나라에 현대기아의 앞마당에 2021년에 첫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 3월, 이 3월에만 3,000대를 가지고 들어와서 팔았습니다. 3,000대. 뭐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.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이미 9월 달에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다 바닥이 나서 테슬라 주문했던 사람, 코나 주문했던 사람, 코나는 불러가지고 안 했겠구나. 뭐 니로 주문했던 사람, 볼트 주문했던 사람, 아무도 차를 못 샀단 말이야. 그걸 누가 1, 2천만 원씩 더 주고 누가 전기차를 사겠어요?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차를 못 사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올해 3월 달에 지금 차를 다 받은 건데,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월 달에만 3,000대를 팔아제낀 테슬라의 이 판매량이 줄어들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. 실제로 테슬라 내부 관계자분께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매달 2,000대, 3,000대씩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요.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주력 모델인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 모델, 그것도 상품성이 개선된
그 모델을 가격까지 인하해버렸죠. 5,999만원. 누가 보더라도 야, 한 판 붙어.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 지금.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현대기아가 이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그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는 본진, 그 본진에 아주 제대로 회방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정말 작정하고 가격 5,999만원. 이 가격이 어떻게 나왔겠어요? 지금 환경부에서 올해부터는 전기차 6천만원 이상 넘으면 보조금 반으로 깎을 거야. 이렇게 한 상황에 6천만원 밑으로 누가 보더라도 티나게 맞춘 거거든. 거기다가 옵션은 옵션대로 더 넣어주고, 거의 뭐 모델3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. 진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테슬라가 작정하고 현대기아를 도발하고 있는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. 왜냐? 전기차 보조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, 그리고 그게 그다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.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곧 있으면 테슬라는 모델 Y도 나와요. 이런 추세라면 제가 봤을 때는 모델 Y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초기에 한국의 물량을 좀 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, 감히 좀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그러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한정되어 있고 지자체는 또 지자체대로 국고보조금만큼 자기네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 테슬라는 모델 3 가격 낮춰서 한 달에 3,000대씩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, 곧 있으면 모델 Y까지도 이제 또 가지고 들어오고, 가격 면에 있어서나 물량 면에 있어서나 미친 듯이 총공세를 퍼부으면서 이제 보조금을 싹쓸이를 해가고 있는데, 자,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현대차는 또 현대차대로 차를 못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.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 지금 노조랑 또 뭐 생산 라인 가지고 싸우면서 늦어지고, 전기구 구동 모터 때문에 늦어지고, 마지막으로 또 반도체 때문에 며칠 공장 아예 셧다운 돼 버렸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4월 달에 10,000대를 생산하겠다고 해놓고 그 예상 생산 물량도 2,500대 정도로 줄였어요. 4분의 1 토막이 났단 말이야. 거기다가 지금 4월 말에 원래 첫 인도를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지금 전 세계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반도체 대란 때문에 차를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. 그런데 뭔가 테슬라는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. 왜냐면 아무래도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내연기관차가 원래 고전적으로 사용하는 그 완전 옛날 반도체들 있죠. 우리가 무슨 뭐 몇 나노 공정 이래가지고 이게 낮아질수록 계속 뭐 최신의 프로세서들이 나오잖아요. 근데 자동차는 안정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 굉장히 옛날 프로세서들, 옛날 반도체들을 계속 사용해 왔는데, 아이오닉5도 현대기아에서 만드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기차의 뭐 구동 모터나 뭐 핵심을 담당하는 뭐 이런 몇 가지 빼고는 아마 대부분 다 그 예전 구형 반도체들을 많이 갖다 쓸 거란 말이죠. 그런데 지금 보면 반도체 대란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값비싼 최신의 반도체들을 찍어낼 물량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 자동차 회사들을 위한 물량, 그 구닥다리 반도체 생산하는 게 자꾸 뒤로 좀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. 물론 애초에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구닥다리 반도체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거의 뭐 슈퍼컴퓨터를 차 안에 집어넣어놨다 라고들 우리가 또 표현을 하잖아요. 그 정도로 최신의 반도체들만 좀 골라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들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저의 이 뇌피셜이 어느 정도라도 들어맞아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대란에서 다른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브랜드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라고 한다면 테슬라가 올해 우리나라에 물량 공세를 퍼부어서 아이오닉5나 EV6가 자국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하는 거를 좀 제대로 회방지를 하는 게 성공하지 않을까,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해봅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물론 아이오닉5 그리고 EV6 새로 나온다라고 하고 현대기아 차를 사면 또 AS도 편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. 어차피 아이오닉5나 EV6를 나는 풀옵션, 많은 옵션을 넣고 진짜 뭐 4천 몇백 자비를 들여가지고 구매할 생각이었다. 아이오닉5, EV6 두 차량 다 보조금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풀옵션을 구매할 경우에는 모델 3와 가격이 비슷해집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한 템포만 좀 현대기아를 좀 건너뛰시고 테슬라를 한번 좀 경험해 보시는 게 어떨지. 물론 뭐 테슬라를 구매하시게 되면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. 뭐 단차, 잡소리, 그리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승차감이 왜 이래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현대기아 차 같은 가격의 아이오닉5나 EV6의
비한다면 공간감도 좀 그렇고 옵션도 좀 그렇고 떨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무엇보다 전기차를 타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주행 가는 거리입니다. 이 주행 가는 거리 면에 있어서 모델 Y도 그렇고 모델 3도 그렇고 아이오닉 5나 EV6를 일단 압도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토파일럿. 이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그야말로 신문물이거든요. 신문물. 그리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BMW, 벤츠, 제네시스, 현대 이 모든 브랜드들을 다 통틀어서 얼마나 압도적으로 안정적이고 대단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영상에서 충분히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테슬라를 가지고 장거리를 다니시거나 긴 시간 출퇴근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정말 테슬라를 탄 이후에 삶의 질이 올라갔다 라는 말씀들도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거 보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쓰레기 같은 서비스와 쓰레기 같은 단차가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면서,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솔직히 좀 불쌍하기도 하고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, 정말 소비자 관점에서만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보조금에 대한 이슈가 있고 아이오닉 5나 EV6가 계속해서 좀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이 상황에, 보조금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, 그리고 테슬라가 물량 공세를 퍼부어주고 있는, 가격까지 할인해서 물량 공세까지 퍼부어지고 있는 이 타이밍에 테슬라는 꼭 한번 좀 경험해 보실 만한 그런 차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기차를 꼭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아이오닉 5나 EV6 구매를 고려하시고 있는 분들이셨다면 테슬라를 꼭 한번 다시 고려해 보시고 오토파일럿도 잘 한번 느껴보신 다음에 보조금 떨어지기 이전에 원하시는 전기차 잘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